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오후 저녁 9시입니다. 오늘 주제는 일기, 일해와 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일몰 영상 한번 봐볼까요? 일기일해가 이게 일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 한평생을 말하죠. 평생에 한 번 만납니다 이거예요. 평생에 한 번 만나는 만남. 평생에 한 번 만나는 한 번이에요. 한 번만 만나는 만남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 속에 얼마나 이게 이게 귀하다, 귀하구나, 귀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 자체가 귀하구나, 귀하다 이거예요. 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성을 다해서 이 성자가 그거잖아요. 말씀 원본에 이룰 성자. 말한 거를 그대로 지키려고 할 정도로 쌀미자. 이게 쌀미자가 이렇게 풀을 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팍 빠요. 빠가지고 정성스럽게 빠니까 가루가 막 고운 입자가 돼가지고 푸른 색깔을 내요. 그 정도로 정성을 들여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대한다 이겁니다. 평생에 한 번만 만나는 만남이니까. 그러지? 저절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평생에 한 번만 만나는데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맨날 만날 수 있다. 내일도 만날 수 있고, 또 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게 생각 안 하죠,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귀하게 생각 안 하니까 정성껏 내가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내일이 있겠지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내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불만밖에 없죠. 이거는 이제
오늘밖에 없다 이거예요. 시간으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이 순간이 지금 마지막이다. 라고 하고 이 순간 지나면 너 죽어. 하면은 지금 이 1초 1초가 얼마나 귀중하겠냐.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나는 한 100살까지 산다 생각하고 내가 60이니까 그러면 한 40년 더 산다 하고 그러면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고 예전에 과거에 기분 나빴던 거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기일해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 이때 만나는 인연, 만남이 귀하다. 이게 전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념 즉시 무량겁이고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찰나가 무량겁이다 이거예요. 영원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느낌이나 깨달음이나 만남이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귀하게 하면 그게 영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순간을 절대 이렇게 방해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쪽에서도 많이 쓰이지만은 일본에 이제 다도할 때 뭐 일기일해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도를 하는데 이찌고 이찌회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차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손님을 받아요. 그러면은 지금 오는 손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럴 정도로 이렇게 당신을 손님으로 귀하게 모셔가지고 내가 정성껏 차를 우려가지고 대접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도에서 말을 하면은. 근데 이게 일본 말이다 하면서 이게 외색 영어다 하면서 이거 쓰지 말자라고 이렇게 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가면은 뭐가 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이게 예전에 이제 동진 시대에 이제 만세 일기 천재일해라는 말이 있었대요. 동진시대 때. 그러니까 만년에 한 번, 천년에 한 번 만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따서 일기일해라 한다. 라고 이렇게 축약을 해서 일기일해다. 그러니까 만년에 한 번, 천년에 한 번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귀한 거죠. 귀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하다고 느끼는 것이 습이 안 되면은 멀뚱멀뚱해요. 그냥 사람 만나도 그러고 맞지. 그러죠. 뭐든지 천재일후의 기회를 만났는데도 멀뚱멀뚱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옥상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한 5시 넘어서. 그때 뭔가가 하늘이 이쪽에서 오늘 전체가 흐리다고 했는데 이쪽 하늘을 보니까 파란 하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는 서쪽 하늘을 보니까 느낌이 주황색이 딱 나오는 겁니다. 금색으로. 뭔가가 좀 심상치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쫙 그 실버 라이닝이 지금 보셨던 실버 라이닝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한 10분에서 15분 그 사이만 잠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와 귀하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찍는데 다른 분들은 담배 피면서 그냥 잡담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뭐가 떠도 그걸 가지고 야 이게 같이 보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 전부 다 담배 피고 있지. 그러니까 다 그게 귀하게 느끼는 사람한테는 야 이게 천재일후 평생에 딱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기회라는 것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우보익생 만허공이라 하잖아요. 그냥 막 이 허공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가지고 그냥 보배 같은 비가 팍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는데 중생수기 득이익이라고, 중생은 자기 그릇대로 받아먹는 거예요. 받아먹는. 저게 뭐 별거 아니다 하면은 못 받아먹는 거. 야, 저게 내가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다 하면은 그걸 보는 거고, 귀하게 보는 거고.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이 순간과 이 순간에 만나는 사람을 뭐든지 귀하게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뭐든지 공짜 근성 버려라 이거예요. 공짜 근성 버려라. 거지 근성 버려라 이거예요. 뭐든지 귀하게 느껴야 그게 만족할 줄 안다 이겁니다. 옛날 하인들은, 노비들은 그랬대요. 똑같이 일을 하면서 아이씨 막 욕하면서 일을 했대요. 어차피 일을 할 거예요. 일을 안 하면 막 야단 맞으니까. 근데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투닥투닥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면서 일을 한대요. 그게 이제 노비근성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면 하고, 그런데 그거를 꼭 불평을 해야만이 직성이 타는 거는 그건 노비근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귀하게 느끼고 하면은 만족이 없다. 아, 이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인갑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술이 그런 말이래요.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술 빚는 그거를 이제 이게 독이 있어요. 이렇게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 키보다도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술이 익으면요. 이게 술이 익으면은 여기서 기포가 뽕뽕뽕뽕 나와요. 그런데 이게 엄청 커요. 펑, 펑 이런 소리가 나요. 펑, 펑 하면서. 근데 이게 물이잖아요. 이게 술은 물로 담그잖아요. 물로 담그는데 여기는 화예요. 화. 불이 일어난다고요. 불이 진짜로 보글보글 하면서 펑펑 터져요. 불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에다가 불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술이라고 했다라는 유래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막걸리 막 사람들 마시잖아요. 막걸리. 근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68세, 69세까지 막걸리만 빚으셨어요. 막걸리.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동동주죠. 동동주에다 물을 탄 게 막걸리예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동동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타는 거예요. 너무 도수가 세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 이게 34도예요. 술이, 동동주가. 그러니까 이 34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안 먹어, 이 술을 안 먹어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 무슨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말을 하질 말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것만 먹다 보니까 8도, 7도, 8도 뭐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이 34도짜리의 존재를 아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 술을 그렇게 탐을 많이들 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을 모셔가지고 어떻게 전통주를 한번 만드는데 아버님을 어떻게 설득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도 말이 들어오고 그랬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국세청 나와가지고 저희 국세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 막걸리 그런 거 없을 때 국세청 사람들이 이제 주세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전통주를 다 먹어볼 수 있어요. 특히 본청 소비세가 같은 경우는 양주부터 해가지고 모든 술이 다 샘플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얻어먹기도 하고 그래 봤는데 모든 전통주를 다 먹어봤어요. 다 먹어봤는데 근데 이 34도 나오는 술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없지만은 이제 앞으로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야, 막걸리가 생명이다. 이 술은 생명이다 이거예요. 술이 생명이래요. 아,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야, 진짜 우리 아버지가 장인이구나. 진짜 장인이구나. 술이 생명이래요. 생명이. 예. 그리고 나중에 제가 국세청 나와가지고 국세청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그 막걸리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술만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버님이 술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버님이 그거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주류 연구소에다가 이 아버님 막걸리를 보내가지고 성분 분석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버립시다. 그 성분 배합 그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아버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웃어버리는 거. 그래서 막걸리가 야 생명이다. 예. 그러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게 가르쳐 줘도 네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가르쳐 줘도 못한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버님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냄새를 맡는데요. 냄새를.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는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그 타이밍을 잡고 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아버지 항시 이렇게 주주장에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공장장이죠. 공장장. 그러니까 사장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장인들이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뭐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그 서러운 그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변호사로서 뭐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출세하기를 원한 거예요. 아버님은. 근데 가르쳐 줘도 안 되는 이유가 그 타이밍을 네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버님 밑에서 20년을 배웠던 사람이 이제 아버님이 정년 딱 나가고 나서 그분이 이어받아 가지고 술을 빚는다고 사장은 그 사람한테 이제 맡기면 되겠지 했는데 1년 좀 지나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주조장에. 그러니까 맛이 틀려버린 거예요. 맛이.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20년 밑에 저분 밑에 내가 20년 동안 했으니까 나도 내가 뭐 막걸리 내가 다 잘 알지 뭐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있을 때 나오는 막걸리 술하고 아버님이 나가셔가지고 혼자 만든 술하고 천양지체로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그때가 제가 그래도 아버님을 모시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그때가 그 천재일우의 기회였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은 항상 오래 사실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술 빚는 그 기술 능력 이게 그렇게 귀한지를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런 술을 만들어내는 분이다 하면은 이 술을 만들면 이 전 세계를 다 통일을 석권해버릴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막걸리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벌꿀병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먹고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 위에는 그 맑음이라는 거는 우리 오늘 일몰 보는 그 맑음 그것보다 더 맑아요. 맑고 밝고 깨끗하고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 찌꺼기가 이렇게 축적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귤도 넣고 사과도 넣고 뭣도 넣었다 이거 뭐 3개를 넣었다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또 이제 우리 국세청 주류 그쪽에 관계자한테 말을 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 하고 있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애기에다가 막걸리에다가 아니 이쪽 술에다가 이물질 넣으면은 이게 썩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무슨 썩어버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먹어봤고 모르면 말을 하지를 말을 하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안 먹어보고 뭐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면 내가 오히려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것도 그 타이밍이 있다 이거예요. 타이밍이. 이 기회를 그 즉시 그 순간의 연속이다고. 순간의 연속. 이렇게 그 타이밍을 맞춰서 뭐를 저어줘야 되고 뭐를 해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이게 효모가 생명이기 때문에 새벽에 항시 일어나셔가지고 국실에서 이렇게 그 온도가 이렇게 높아져야 되잖아요. 거기서 항시 이렇게 이렇게 젓고 뭐를 하셔서 그래가지고 이게 팔뚝이 이렇게 아주 연세가 있어도 이 팔뚝이 이렇게 알통이 짱짱하게 나오시고 근육이 많으셨거든요. 그래도 아버님이 딱 77세가 되시니까 77세니까 갑자기 이제 머리를 이렇게 갑자기 어디에 이제 찌으셔가지고 평소에 이제 이게 협심증 그것이 있어가지고 아스피린 이런 거를 복용을 하다가 이제 출혈이 안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가는 게 한순간에 가버린 거. 어제하고 오늘, 어제까지는 분명히 이랬는데 오늘 딱 날도 새기 전에 이렇게 가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 이렇게 손 잡고 있으면 싸늘한 이제 발 쪽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싸늘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손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뭐든지 이 술이 이렇게 보면은 그 순간 타이밍을 놓치면 이게 썩어버린대요. 술이 썩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신 냄새가 나는 거 있잖아요. 신 냄새 나는 거는 그 효모가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건 막걸리가 셨다. 바로 그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뭐 시중에 파는 거야 뭐 그 사람들이 뭐 시든 말든 뭐 먹을 사람 먹고 뭐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주조장에서 이게 막걸리가 심으면은 이건 밤중에 몰래 가서 버려야 된다. 이 많은 것들을, 도가지를. 그러니까 주조장은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막걸리를 다시 만드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 이겁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카바이트를 넣어버린다 이거예요. 일제시대 때부터 그 카바이트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효모 이렇게 발효하는데 이 카바이트로 해가지고 쉬지 않게끔 썩지 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막걸리는 머리가 아픈 술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아픈 술이 아닌데 카바이트 이런 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발효시키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술이 이 곡주가 절대 그 약주면은 약주였지. 저는 약주라는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약주면 약주지 머리 아픈 술이 아니다. 약주를 저희 아버지 술을 이렇게 뭡니까 조그만 이렇게 잔에다가 한 잔 딱 밤중에 이렇게 먹고 자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이것도 또 들으면 또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잘 안 하는데 발에서부터 이렇게 전기가 찌릿 와가지고 딱 여기서 마지막에 어디서 멈추냐 하면 눈에서 탁 멈추면서 눈이 탁 떠져요. 근데 그때의 그 시원함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생하잖아요. 그게 영원하다 이겁니다. 그런 느낌들은. 영원하다. 근데 그래서 이게 약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인의 정신으로 장인이 그 순간의 타이밍을 탁탁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다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소중하게
진짜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술이 그런 약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대량 생산해가지고 팔아먹기 바쁘면은 그게 이제 먹다 보면 이제 술이 이제 해롱해롱하고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도수가 이 34도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곡주로 34도 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평생에 과연 1000년 안에 한 명이 더 나올란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 그 학술원 그 원로 회원님이 저보고 저 능력이 있다. 피를 타고 났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꼭 해봐라. 변호사 하지 말고 술을 한번 비벼보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저희 어머님한테 하면은 또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고 너 그런 걸 말하려냐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회가 지나버리면은 없어요 이제. 그 두 번 다시 나올 수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천리마가 있잖아요. 천리마가 있는데 천년이 가도 이 말을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은 천리마는 나오지도 않는데요. 알아주는 이가 있어야 천리마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근데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천리마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연이 모두 다 이런 것이다 이겁니다. 저 허공에는 다 보배 같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거를 알아주는 이가 있어야 그게 이제 보배가 되는 거예요. 보배가 되는 거고 사람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알아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현명한 군주가 있어야 돼야 명신이 나온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그냥 재능도 다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 일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데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이 움직여요. 이게 맨날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이겁니다. 움직이는데 이게 행이 있어야 돼. 행운이 운이 따라줘야 된다. 행운이 따라줘야 된다 이겁니다. 행운이. 근데 이게 수갑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수갑. 파리를 여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수갑 채우고 있잖아요. 근데 수갑 채워주고 있는데 이 구속당하고 있는데 그게 행운이라고 이렇게 쓰이는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뭐 역적질하고 역모하고 그리고 또 뭐 잘못하면은 이 사지를 묶어가지고 쫙 소가 그냥 오마가 딱 끌고 가버리면은 이 사지가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능지처사형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비일비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 수갑이나 채우고 목에 칼이나 차고 감방에 그냥 옥에 갇혀 있는 것만 해도 어휴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네.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사지 찢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어우 목숨을 보존했으니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감옥에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어휴 다행이다 하면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만족을. 그래서 이게 만족이라는 말이에요. 만족이라는 말. 행은 만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어떻게 압니까? 네 오늘 일몰이 실버라인이 어디 있을지 어제 어떻게 알았고 방금 이 순간에도 알지를 못하고 또 그 다음 거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단지 지금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면 이렇게 행운이 따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맨날 불평하고 불평불만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행운이 안 따라요. 인생은 알 수가 없는데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운이 가다가도 아유
냄새 난다 하면서 돌아서 버리죠. 돌아서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운이라는 것이 만족할 줄 알아라. 만족하는 마음 자세. 그러니까 일기일해를 항시 몸에 배야 된다 이거예요. 배야 된다. 배야 운도 따른다 이겁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인이잖아요. 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공간 속에서 서로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같이 살면서 한평생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이잖아요. 인생인데 인생은 항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는데 이게 운이 따라야 된다. 행운이 따라야 뭔가가 그래도 자기가 뭔가가 그래도 누군가를 이렇게 월반할 수가 있어요. 월반을. 탁탁 이렇게 월반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계단을 하나하나를 해가지고 등산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헬기로 저쪽 오대산에서 금강산으로 그냥 설악산으로 옮겨져 버리는 그런 운이 따른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막 차이가 커지죠. 커지잖아요.